3살짜리 애기가 와가지고 트월킹을 막 이러는 거예요. 아티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남미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한국어 알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아니시마 엘레나 고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윤시 뚜드뱅뱅 윈도우 코레아니시마.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텐션이 달라. 아, 텐션이 달라. 그쵸. 저쪽은 또 이제 중남미 쪽이니까 텐션을 이렇게 막 끌어올려줘야 돼가지고. 중남미면 우리가 아는 브라질. 네, 저는 메인 타겟은 브라질. 사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게 중남미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거든요. 중남미에서 브라질을 제외한 그 주변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스페인어를 써요. 지금 유튜버. 네, 지금은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고 전업 있습니다. 유튜버로. 네. 이정상회담에 나오셨던 아, 네. 까를로스. 칼로스. 네, 현 부인이신 거죠? 네, 와이프. 결혼식은 아직 안 하셨고. 브라질에서는 이미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꿈이 로망이 야외 결혼식, 사람들이 파티처럼 즐기는 오래 하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마스크를 쓴 채로 하기는 좀 불편하고 위험성도 크잖아요.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9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실 거죠? 모두 오실 거죠? 아, 가야죠. 근데 브라질 하면 삼바. 그렇죠. 삼바, 축구, 커피 뭐 이런 것들 맞아, 많이 맞아. 떠올리시죠. 브라질에 유학을 갔다 오신 건 아니죠? 대학교 때 교환학생을 브라질로 다녀왔어요.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잠깐 이제 방학동안 대학교 프로그램으로 갔었는데 그때 브라질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브라질 친구들이 되게 삶을 여유롭고 즐기면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이거는 내가 만난 그 친구들의 특징일까? 아니면 브라질 사람들은 다 이런 걸까? 왜냐면 그때 저는 되게 버거웠거든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는 물론 한국을 정말 사랑하고 제가 한국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저는 한창 그때 대학교 때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되게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는 지방에서 서울대를 간 거였는데 그때 제 주변의 동기들은 다 뭐 유명한 외고 뭐 다 정담에서 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은 뭐 지방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거나 그런 거 없이 다 평등했지만 괜히 나 혼자 자격지심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일단은 그럼 나도 이제 캐나다에 가서 이제 수능 영어 말고 이제 원어민들과 하는 그런 뭔가를 좀 체험하면 내 인식이 좀 변하지 않을까. 금방 가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약간 용기를 위하여 이제 갔다가 캐나다 애들이랑 안 친해지고 브라질 애들이랑 친해진 거죠. 좀 브라질 애들의 그 열정에 좀 매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브라질에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브라질의 해외 봉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브라질 해외 봉사를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교환학생을 진행하는 이제 글로벌 뭐 센터 같은 데 갔더니 우리 학교가 브라질이랑 이제 교류를 맺어 놓기는 맺어 놓았으나 정식으로 이제 간 학생이 없다. 멕시코를 가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나는 브라질에 가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 오피셜은 모르겠지만 당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제가 서울대 최초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브라질 일기다. 가장 중요한. 네. 그러고 어떻게 카를로스를 만났는가. 이것도 교환학생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교환학생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생 비자를. 그래서 제가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인터뷰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두 다 인터뷰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쪽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 부모님이 브라질 사람도 아니고 포르투갈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브라질에 간대. 위장 취업이 아닐까? 혹시라도 모를 이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근데 만나봤더니 저는 그냥 진짜 브라질 가고 싶어요 이러나 해맑은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카를로스가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는 방을 이제 지나간 거죠. 카를로스가. 인터뷰 끝나고 인터뷰 본 사람이 카를로스한테 이런 학생이 있었다. 되게 특이하다. 근데 카를로스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를로스는 이제 제가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되게 특이한 학생이 있구나.
하고 이제 바로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교환학생에서 돌아왔을 때 학교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학교에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서울대에 브라질 문화연구소가 열었고 여기에서 주한 브라질 대사관이랑 같이 무슨 이벤트를 여는데 참석해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죠. 저만 그걸 보고 이거 나를 위한 기회다. 그때 대사관에 이제 저는 대학생 참가자였고 칼로스가 MC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카를로스는 방송에 나왔던 그때는 아니었어요. 저를 만나고 한 3개월쯤 뒤부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칼로스가 맨 처음에 먼저 연락을 막 하더라고요. 문제는 칼로스가 첫 데이트 아닌 데이트? 뭐 포르투갈어 책을 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났는데 옷을 너무 이런 말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지같이 입고 나온 거예요. 15년 된 카고 반바지 구멍 뚫린 거에 그냥 아무 티셔츠. 그래서 저는 얘는 정말 나에게 책을 빌려주려는 거였구나. 내가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던 거였구나 하면서 그냥 친구로 굉장히 오래 지냈거든요. 이제 행사에서 처음 만나서 뒤풀이를 갔다가 저는 이제 서울대 입구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칼로스도 나는 거기에 근처에 일정이 있어서 나도 그 밤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칼로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서 얘는 정말 친구로 나를 생각하는 거였구나. 사실은 가장 아끼고 가장 비싼 옷이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애착 옷이라고 나중에 저에게 그런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되게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어요. 한 1년 정도. 라는 오해를 풀고 이제 연인 관계가 되어서 되게 오래 연애를 했어요. 한 6년? 최근에 MBC의 오은영 리포트라는 결혼 지옥이라는 방송에 나왔는데 문제가 칼로스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였어요. 근데 그때 오은영 박사님께서 칼로스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너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배려하면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칼로스가 드디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칼로스를 더 자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요즘은 제일 바쁜 게 어떤 일이신가요? 결혼 준비, 다이어트. 그리고 사실 요새는 채널 운영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국어 온라인 강의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작년 9월부터.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외국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는 일인데 제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집중하는데 있어서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컨텐츠를 많이 못 만든 점 팬들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칼로스가 퇴사를 해서 저를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8월부터는 컨텐츠도 열심히 만들 생각이에요. 말고도 다른 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웹소설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장르 소설의 팬이었고 거의 7살? 그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 저는 사실 유튜브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나름 제 삶 속에서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찐 글을 쓰는 작가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딱 만으로 30이 됐거든요, 올해. 그래서 30 기념 내가 10대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20대는 내 젊음을 바쳐서 유튜브 채널을 골드 버튼까지 땄으니 30대는 밀리언 페이지에 도전을 해보자. 하지만 필명은 비밀이에요. 부끄러워요. 제 웹소설이 언젠가 드라마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여기에 공개를 하러 오겠습니다. 제 채널을 먼저 공개를 한 후에 여기 알리러 오겠습니다. 방송 섭외도 여전히 많이 들어오시죠? 종종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제 까를 대사관에 있을 때는 주중에 9to6로 대사관에 있어야 하니까 좀 많이 제약이 됐죠. 이제는 조금 더 까를도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덩달아 저도 카를로스의 아내로 출연 요청이 종종 들어올 때가 있어서 아주 가끔 TV에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가끔이지만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외국어로 달린 악플은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너네 나라로 가, 개고기나 먹어 이런 거 외국어로 아무리 써져 있어도 그냥 인종차별자 이러면서 삭제하면 되는데 모국어로 쓰인 악플은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초대를 받아서 나갔어요. 유튜브 촬영이었고 모두 저를 빼고 모두 다 외국인이었고 밥을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수다 떠는 되게 재밌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칼로스가 뭐 했어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악플이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얘가 뭐냐. 근데 그게 한 개의 악플이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저도 물론 동의를 하는 게 되게 남자가 이제 여자를 무시하면서 와이프를 존중하지 않는 말투로 얘가 그래가지고요. 뭐 이러면은 저도 좀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고 이제 외국어에서는 you를 바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근함의 표시로 귀여움의 표시로 얘가라고 쓰게 된 건데 누군가 보기에는 그런 맥락을 전혀 무시한 채로 그냥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막 오만하다, 싸가지 그놈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를 안 나왔으면 안 달렸을지도. 하지만 괜찮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도 있어요. 까르리랑 가끔씩 김칫국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태어나는데 모델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돌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까르는 절대 안 돼. 이러거든요. 너무 힘든 길이고 말 그대로 악플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연예인의 삶이라는 거는. 그래서 까르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는 애가 하고 싶다면 뭐든지 범죄자만 아니라면 뭐든지 부모로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까르는 또 하지만 너는 없는 아이를 가지고 벌써 몇 개의 직업을 상상하고 있는 거냐.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브라질에서 축구를 배워서 국가대표 하나 정도는 하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배우면 브라질 태권도 국가대표를 할 수 있고 브라질에서 축구를 배우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를 할 수 있고 이런 상상을 막 혼자 해요. 그런 상상을 하면 까르리 또 너는 애도 없는데 벌써 직업만 몇 개야 막 이러면서 까르로스는 축구를 잘해요? 진짜 못해요.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네.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막 86년도에 무슨 월드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16강에서 누구랑 해서 몇 대 몇을 했는데 그 몇 번에 골을 넣은 축구선수 이름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공을 차지 못해요. 까르르 삼바도 못 춰요. 방송에서 브라질에서 오셨어요. 삼바 하면 이제 춤을 그래도 뭐 혼자 이렇게 추거든요. 통편집. 그래서 사람들이 까르르 춤을 못 춘다는 걸 몰라요. 왜냐면 통편집을 당했기 때문이죠. 거기는 어릴 때부터 춤을 다 추잖아요, 그냥. 말도 안 돼요. 저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밤마다 막 노래 틀어놓고 누구네 집에서 막 춤추고 놀고 하는데 제가 요만한 3살짜리 애기가 와가지고 트월킹을 막 이러는 거예요. 의자를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애기가 저렇게 트월킹을 하는데 부모님은 뭐하고 있냐. 부모님 저기서 트월킹하고 있어요. 그 골반이 예사 골반이 아니에요. 모두 다. 내 주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는지. 까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까를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모험적이고 밝고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시기여가지고 까를 만나고 좀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까르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반했던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좀 깨달았대요. 근데 까르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서도 사랑해줬다는 거? 아이고. 아닙니다. 울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밝은 모습,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남들이 저를 그렇게 봤으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우울할 때도 있고 침대에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까르는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 놀랐고 사실은 조금 실망도 했을 거예요. 내가 반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줬다는 게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가지고 제 주변에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것조차도 구혜원이구나 하면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받으니까 네. 이걸 보면은 그 얘기했던 게 막 기억이 아, 저희 업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